이번 주에도 상승 기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장에는 또 어떤 힌트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이 좀 잘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내일장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 그리고 기관 수급공방, 외국인은 연일 사고 있고 기관은 연일 팔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공방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소외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증권, 건설, 시크릿컬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110포인트, 212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주도주들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들이 반등 연속성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가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69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690포인트에 안착하고 7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700 약간 꿈의 숫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700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최근에 중국 쪽에서 지표가 나와도 이 미국 쪽에서 지표 나와도 국내 증시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GDP 나왔는데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해외 변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경제지표가 연일 부진하게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증시 반응을 어떤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이 7%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6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그리스 채무협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불협화음이 더 이어질지는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 이유는 자체 동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최근 국내 기업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익 모멘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변수의 일희일비하던 그런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이 해외에서 어떤 뉴스만 나오면 좀 왔다 갔다 들쑥날쑥했는데 최근에는 좀 뚝심 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뉴스는 또 한 곱이 넘어가면 다른 고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내일장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별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2100선 안착 과정 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2100선 안착 과정은 시장이 꺾인다, 변화한다라는 그런 흐름보다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코스피 대응 전략은 단기 변동성 확대나 2100선 안착 과정이 전개되면은 주도주 중심으로 비중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 잘 갔던 코스피가 상승 과정에서 주목을 해왔던 증권 건설업종과 함께 최근 2100선 돌파의 중심에 서 있었던 화학에너지 조선업종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순환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좀 쉬면은 오락문화 그러니까 엔터주라든지 카지노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이 좀 템포가 잦아들면은 다시 한번 IT 부품주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업종별 이런 흐름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시장이 좀처럼 조정을 받지 않고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형주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슬림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스닥 증시를 보면은 아마 코스피 증시 향후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이끌고 가는 가운데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면서 선순환 구도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추세가 강화되고 단단한 흐름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시고 지금 현재 유동성이라든지 주도주가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2100선 넘어서면은 투신권, 이 펀드 환매 물량이 다소 좀 주춤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좀 증권가의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2100선 넘어선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투신권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물량이 좀 잦아들까요? 이 물량이 잦아드는 시점을 딱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투신권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상회하는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투신권 매도세 같은 경우는 점차 잦아들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는 수익이 나면 나는 만큼 환매를 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환매를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커질 수 있고 투신권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수라든지 매매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국내 수급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통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신권의 매도 물량 이어지긴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투신권의 매물 서서히 줄어들 거라는 기존의 관점 유지했습니다. 현재 시장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가 2120포인트를 상회하는 흐름으로 나타나네요. 막판까지 좀 어떤 흐름 나타낼지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